안녕하세요. 부동산 사고팔구의 든든한 매니저 부사팔 인사드립니다. 우리 어르신들 평생 땀 흘려 읽어오신 소중한 농지 한 평 한 평이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?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이제 농지에 화장실이랑 주차장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하고 기대 많이 하셨죠? 맞습니다. 법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. 하지만 어르신들 이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덤볐다가는 나중에 아유 부사팔아 나 벌금 폭탄 맞았다 하고 밤잠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저 부사팔이 우리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법 개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, 그리고 무엇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손해볼 일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괜히 손해볼 일은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그동안 왜 그렇게 농막에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힘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. 어르신들, 밭일 하시다가 화장실 급하면 정말 곤란하셨죠? 우리 어머니들은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꾹 참고 일하시다가 병까지 얻는 경우도 많았고요. 사실 농막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규제가 참 까다로웠습니다.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려면 비용 부담도 크고 아예 허가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농막 관련 원상복구 명령이 잇따르면서 농민들 불만이 아주 크게 쌓여왔던 게 사실입니다. 내 땅에서 생리현상 해결도 못하냐는 억울한 목소리가 드디어 나라에 닿은 것이죠. 자, 그럼 이번에 통과된 법은 뭐가 다르냐? 핵심은 이겁니다. 이제는 화장실이 있어도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딱 충족하면 그 땅을 농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. 예전에는 화장실을 만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그 문을 조금 열어주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큰 비용을 들이거나 복잡한 서류 때문에 머리 아팠던 부담이 앞으로는 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. 하지만 어르신들,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. 내 마음대로 크게 지어도 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. 나라에서 정해주는 크기와 규칙을 아주 정확히 지켜야 해요. 이 세부적인 규칙은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런데 어르신들,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아니 부사팔아, 요즘 뉴스 보니까 잠도 잘 수 있는 체류형 쉼터라는 게 생겼다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농막 규정을 따지고 있냐. 그냥 다 쉼터로 만들면 되지. 여러분, 그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왜 내가 농막을 유지할지 아니면 쉼터로 갈아탈지 잘 따져봐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.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잠을 잘 수 있느냐와 비용입니다.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아예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길을 열어준 겁니다. 밭일하다가 기운 달리면 내 땅에서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별장 같은 개념인 거죠. 그럼 무조건 쉼터가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쉼터는 사람이 잠을 자는 숙박시설이라 소방시설이나 안전기준이 농막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. 당연히 만드는 비용이 농막보다 훨씬 많이 들겠죠. 반면에 이번 농막 개정안은요, 나는 잠은 집에서 잘 거고 그냥 낮에 일하다 화장실만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. 큰 비용 안 들이고 기존 농막을 그대로 쓰면서 불편함만 싹 해결하는 아주 경제적인 방법인 거죠. 또 하나, 쉼터는 세금이나 나중에 땅을 팔 때의 계산법이 일반 농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상황이 잠까지 잘 생활 공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농사짓기 편한 실속형 창고가 필요한 건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. 남들 다 쉼터 한다고 덩달아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. 그럼 앞으로 내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? 이제는 시도지사님들이 농지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. 방치된 땅들을 모아서 농사를 더 편하게 지을 수 있게 정비를 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활용 안 하던 땅들도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생깁니다. 특히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농지는 주말 농장을 찾는 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여러분, 이번 농지법은요, 농민을 괴롭히려는 법이 아니라 농지답게 쓰는 사람을 지켜주려는 법입니다.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 내 자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어르신들,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. 나라가 편의를 늘려주는 대신 농지를 제대로 쓰는지는 더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.
요즘은 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농지 이용 상태를 예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. 내 땅 구석인데 누가 알겠어 하다가 나중에 확인 절차가 들어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. 특히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땅 빨리 파세요 하는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. 그런데도 안 팔고 버틴다?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몇 년만 지나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쌓여서 땅값에 맞먹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는 농지는 소유한 땅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이 된다는 거,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. 자, 오늘 내용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숙박까지 원하신다면 새로 생긴 체류형 쉼터가 답입니다. 하지만 설치 비용과 세금 문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. 정부 발표를 보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부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. 절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아예 살림 차려서 상시 거주하시면 안 돼요. 만약 주거용 시설처럼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실제로 거기서 사신다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이건 집이다 하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 혜택을 주는 만큼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둘째, 잠잘 거 아니라면 기존 농막에 화장실만 갖추는 게 훨씬 실속 있습니다. 세금 면에서도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인정만 되면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. 반면에 쉼터는 잠을 자는 시설이라 소방이나 안전설비를 꽉 채워야 해서 처음 만드는 비용도 비싸고 그만큼 세금 계산 기준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냥 낮에 일하다 화장실만 편하게 쓰실 분들은 굳이 비싼 쉼터로 갈 필요 없이 이번 농막 개정안을 활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. 셋째,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농지는 소유한 땅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입니다.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무섭게 나옵니다. 내 상황에 맞춰서 실속형 농막을 할지 별장형 쉼터를 할지 똑똑하게 결정하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번 농지법은 농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농지답게 제대로 쓰는 사람을 지켜주려는 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법을 알면 든든한 자산이 되지만 모르면 내 땅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눌러주세요. 어르신들의 응원 한 번이 저 부사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주변에 농지 가진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길잡이 부동산 사고팔고 매니저 부사팔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